3월 18일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란 전쟁이 19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국방부가 또 밤사이에 테헤란을 기습 공습해서 이란의 정보부 장관을 암살했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수뇌부는 추가 승인 없이 이란 고위 인사를 즉각 제거할 수 있는 전권을 군에 부여했으며 오늘 중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추가 기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산악지대에 숨겨져 있는 핵물질을 직접 확보하거나 파괴하기 위해서 현대 군사 역사상 가장 위험한 작전 지상군 투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방사능 유출과 연쇄 핵 반응 위험에도 불구하고 특수부대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또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이란 전쟁이 계속해서 길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테러 정책을 총괄하는 조 켄트 국가 대테러센터 국장이 양심상 이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라면서 전격 사임했습니다. 그는 이번 전쟁이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 때문이 아니라 외부의 압박에 의한 것이다 라면서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서 또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을 향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라라는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요. 주둔 미군 비용과 에너지 안보를 담보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군 자위대 파견을 결단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한국 정부의 파병 결정에도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전쟁 여파가 계속해서 경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나들면서 연준이 오늘 결정되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99%에 달한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면서 금값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을 향해서 초등학생도 알만한 사실이다 라면서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회에서 관세 정책으로 높아진 생활비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가구당 최대 수천 달러의 관세 환급금을 지급하라라는 법안이 현재 초당적으로 또다시 추진되고 있어서 과연 이것이 의회를 통과할 것인지 민생 경제에 현금 지급으로 숨통이 트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4월) 영주권 문호가 크게 열리면서 취업 2순위가 전면 오픈되고 3순위 숙련직도 8개월이나 앞당겨지는 등 영주권 취득 대기자들의 기다림이 한결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올해 들어서 이제 H1B 비자 외국에서 처음 신청하는 경우 $100,000 수수료가 부과되는데요. 미국 내 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인 의사와 간호사의 경우 H1B 비자 수수료 $100,000를 면제해주자라는 법안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SAT를 두고 대학 입시의 지형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이 표준 시험 점수 제출을 다시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등을 거치면서 사라졌던 SAT, ACT 점수 제출 의무화가 다시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2년 전보다 SAT, ACT 점수 제출자가
23% 급증하면서 이제는 비제출자를 앞질렀다라고 하는군요. 손흥민 선수가 활약 중인 LAFC가 어제 열린 북중미 챔피언스리그 코스타리카 16강 원정 경기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북중미 챔피언스컵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골은 또다시 터지지 않았지만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팀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한편 어제 열린 WBC 결승 경기에서 베네수엘라가 미국을 3대2로 꺾고 사상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푸른투어와 함께라면 이동이 아닌 경험이 됩니다. 9개의 직영지사 보유,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에서 최저가 항공권 및 투어 맞춤 서비스로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더 넓고 쾌적해진 시온마켓 2층에서 푸른투어 달라스 지사와 함께하세요. 믿을 수 있는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 469-615-6000번.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우리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바로 정무창 안과입니다. 5살 우리 아이 첫 시력 검사, 안경 없이 시력을 잡아주는 큰아이 드림렌즈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죠. 40대 되면서 필요한 눈도 다초점 렌즈 추천해 주셔서 훨씬 좋아졌고요. 어머님 백내장, 녹내장 검사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답니다. 21년 경력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안경, 렌즈, 거만도 정무창 안과에서 214-902-9779 파크 포레스트 옵티컬. DK 파운데이션 더 키움 김원영 변호사 청소년 리더십 장학생 모집. 텍사스 청소년들이 커뮤니티에서 봉사정신과 리더십을 키우도록 DK 파운데이션이 지원합니다. 8학년에서 11학년까지 텍사스 거주 청소년 누구나 신청하세요. 5명의 장학생에게 $1,000씩 총 $5,000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마감은 3월 29일까지. 지원 방법은 DK 파운데이션 tx.org에서 자세한 안내를 보세요. DK 파운데이션. 이란 공습 이제로 시작된 전쟁이 19일째입니다. 오늘도 이란 전쟁 상황 조금 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알리 라리자니 그리고 혁명수비대 바시스 민병대 총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제거했다라고 어제 밝힌 데 이어서 오늘 아침에는 이란의 정보장관 에스마일 하티프까지 암살했다라고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 제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군 중부사령부는 오늘 또 공식 발표를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해안을 따라서 견고한 미사일 기지 여러 곳에 2.3톤급 지하 관통탄, 그러니까 이제 벙커버스터라고 부르죠. 네, 벙커버스터를 성공적으로 투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타격이 확인된 지역만 해도 이란 해군 이사령부가 있는 자스크 항구, 반다르 아바스, 담수화, 그러니까 식수죠. 네. 시설이 있는 키슘 섬 등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고, 이란 남부 부쉐르 원전 부지에도 미사일이 떠졌다 하는데, 미군이 향후 3주 동안 이란의 군사시설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추가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또 오늘 그 이란 정보장관 하티브 암살을 공식 확인하면서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이 군의 별도 승인 없이 이란 고위 인사들은 확인되는 즉시 제거할 전권이 군대에 아니면 각 부대에 부여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 추가적인 중대
기습이 깜짝 놀랄 중대 기습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고까지 한 상황인데요. 이란은 이제 그 어제 제거된 것으로 발표된 라니자니 사무총장, 사실상 이제 현재 이란의 최고 결정권자 였고요. 그리고 뭐 하메네이 시절 제2인자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라니자니 사무총장 사망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가혹한 복수를 다짐하고 먼저 전쟁을 시작한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 배상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항복하지 않으면은 전쟁을 끝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이란이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트럼프가 오판을 했는가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참 특이한 나라인데, 특수성을 가진 나라인데 더 이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란에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있는데 이란은 뭐 흔히 아는 대통령제 민주국가는 뭐 당연히 전혀 아니죠. 지금 이란 지도부 주요 인사들을 계속해서 제거하고 있는데 지난달 말 첫 공습에서 최고 지도자 37년 동안 철권 통치를 이어왔던 알리 하메네이가 공습으로 사망을 했고요. 지금까지 뭐 주요 인물들, 뭐 그때 수십 명이 뭐 가족들, 그리고 뭐 그 국가 지도자들 수십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대표적인 주요 이란 지도부 주요 인사만 해도 제2인자였던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알리 라니자니가 엊그제 사망했고요. 그리고 최고 지도자 군사고문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 알리 샴칸이, 이란군 참모총장 압둘라임 무사비,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사령관인 모하마드 파크푸르, 바시스, 그러니까 혁명 수비대 또 이렇게 와 함께 활동하는 바시즈 민병 대장인 골람레자 솔레이마니, 그리고 국방장관인 아지즈 나시르자데 등이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현재까지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 주요 인사들 상당수가 지금 사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지금 흔들리지 않고 있는 권력을 보이고 있는데 참 특이하죠. 이란은 이슬람 공화국이다라고 하는데, 이슬람 공화국 대통령이 통치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이란은 신이 통치하는 국가다라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신의 통치를 받는 국가라는 개념이 그냥 헌법 위에 있고 국가의 근간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법학자가 최고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 뭐 이제 그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최고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두 개의 큰 축인데, 뭐 두 개의 큰 축도 아니긴 하죠. 신정 정치 측,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 선거로 뽑히지 않습니다. 전문가 위원회라는 성직자 집단이 있는데 88명, 그 성직자 집단을 통해서 선출이 되는데, 뭐 사실상 이란을 통치하는 절대 권력이죠. 군 통수권, 사법부, 핵까지 최종 결정권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는 28일 공습으로 지난달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혁명수비대 지지를 받고 그의 차남인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로 선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축이 이제 공화 축인데 대통령과 의회가 존재합니다. 지금 현재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대통령이죠. 살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종교가 신정 정치 측보다는 온건파로 분류되어 있긴 합니다만, 핵심 권한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냥 이제 무늬만 공화 정치를 하는 뭐 그런 나라가 바로 이란이다. 이것을 떠받치는 것이 혁명수비대라고 하는데, 이란이 이제 정규 군이 있는데 혁명수비대는 정규 군과 따로 활동하는 이슬람 혁명군,
이슬람 혁명군입니다. 네, 이슬람 혁명 수비대. 약 19만 명의 실제 전투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게 단지 전투 인력 군대만이 아닌 게 어떤 그러니까 국가의 정규군보다 더 강력하죠. 근데 그 이유가 뭐 군대로서 병력이 강력한 것도 있지만 19만 명 전투 인력. 근데 실제로 지난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 혁명 수비대가 이슬람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이슬람의 기업을 주요 기업들을 장악하고 있고 이슬람의 석유 판매를 장악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사실상 이란의 권력 기업, 주요 권력, 뭐 석유 같은 걸 다 장악하고 있는 게 이슬람 혁명 수비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지 그냥 뭐 정부의 하나의 뭐 군대 조직이 아니라 그냥 이란의 권력 자체인 거예요. 뭐 정보, 군사를 아우르는 사실상 이란 내 또 다른 국가가 이슬람 혁명 수비대다. 그리고 그 산하에 있는 게 바시스 민병대인데 이제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이란 시위 때 아주 잔인하게 그 시위를 제압했던 그 바시스 민병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검문을 하고 주민들을 검사하고 뭐 이런 조직이 바시스 민병대.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이란 전체 GDP 절반을 움직인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사실상의 이란 권력의 모든 것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이 지금 계속해서 이란의 주요 지도부 인사들을 제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아니라 혁명 이념을 공유하는 이 복수의 기관들, 단체들, 그룹들, 조직들이 서로 함께 중첩되어서 작동을 한다. 뭐 최고 지도자를 제거해도 이게 그냥 그 자체로 움직이는 혁명의 어떤 이념을 가지고 같이 그냥 그래서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뭐 계속해서 미리 준비된 후계 구도도 있고요. 네. 그리고 권력 자체도 이렇게 뭐 혁명 수비대, 최고 국가 안보회의, 뭐 바시스 민병대, 뭐 거기에 더해서 이제 국가의회나 사법부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독립적인 명령 체계와 또 독립적인 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서 이제 각자 항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뭐 지도부를 제거한다고 해서 이 이슬람 혁명의 이념으로 뭉쳐져 있는 이 조직을 파괴할 수 없다라는 것이 뭐 전문가들의 또 분석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지금 공습이 전쟁이 오히려 미국 내 좀 강경파들의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 바시스 민병대가 전쟁 상황을 빌미로 이란 전역에 강하게 좀 검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반대파 색출을 또 강화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뭐 지금 아예 인터넷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전 국민을 좀 억압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 첩보 혐의자들을 처형한다든지 뭐 이제 그러면서 지금 공포 정치와 함께 오히려 내부 결속이 강화되는 뭐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사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전쟁을 이제 공습을 시작하면서 내부적으로 봉기해서 일어나라라고 요구를 했지만 지금 이란 내부 상황은 그럴 수 없는 상황. 이란의 권력 구조 자체가 굉장히 특수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라니자니 이제 약간 뭐 원래는 보수 강경파기도 하죠. 라니자니도. 하지만 그래도 좀 협상을 하기를 원했던 그리고 현재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모스타바 선출을 반대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라니자니가 제거되면서 이제 협상의 가능성까지 사라졌다라고 뭐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기도 하는데 그런 가운데 지금 미국이
특수부대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의 고산지대에 숨겨져 있는 핵물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서 특수부대 투입 작전을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 작전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험한 특수작전 임무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미국, 이란이 지도자 주요 인사들이 이렇게 하나씩 계속해서 제거되는 가운데도 더욱 강력하게 이란 혁명 수비대를 중심으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중심으로 항전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어쩌면은 이런 식으로 게릴라식으로 더 오래 갈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미국이 결국 특수부대를 투입을 하면서 이 전쟁이 또 다른 변곡점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뭐 매일매일 하루하루 다르게 지금 이란 전쟁 상황이 좀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뭐 지금 아침마다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아침까지 있었던 지금 이란 전쟁 상황 또 정리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텍사스 한인 비즈니스, 더 많은 고객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K-미디어가 디지털 마케팅으로 도와드립니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부터 웹사이트 제작, 유튜브 광고, 온라인 브랜드 구축까지 비즈니스에 딱 맞게 타겟팅해 고객을 부르는 마케팅 K-미디어. 더 편하게, 더 저렴하게, 더 효과적으로 K-미디어. 효과적인 광고, 합리적인 가격, 비즈니스를 위한 맞춤 전략.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 K-미디어가 함께합니다. 문의는 K-미디어 온라인.com으로. K-미디어와 함께 당신의 비즈니스를 더 크게 성장시키세요. 남은 시간은 스포츠하고 정치 이야기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WBC 결승 경기가 마이애미에서 열렸습니다. 미국과 또 하필 미국하고 베네수엘라가 맞붙었어요. 베네수엘라도 야구 강국이죠. 하지만 이번에 결승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사실 뭐 결승은 미국, 일본, 뭐 도미니카 리퍼블릭 뭐 이제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가 이번에 아주 뭐 결집력을 보이면서 결승에 올라와서 미국과 맞붙었고요. 경기 결과는 3대2로 아주 짜릿한 재역전승을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2대0으로 앞서다가 8회에 미국의 브라이스 하퍼가 2점 홈런을 때리면서 2대2가 됐는데, 결국에 9회에 베네수엘라가 또 한 점을 더 내면서 3대2로 경기는 베네수엘라의 우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경기 자체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경기가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주 승격이라고 짧은 글을 올렸는데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쉬운 한 번째 주, 뭐 며칠 전에도 베네수엘라가 결승에 진출했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베네수엘라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야구 얘기하면서 미국의 쉬운 한 번째 주로 승격되는 건 어떠냐라는 뭐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연장선상이죠. 이제 베네수엘라가 미국을 꺾고 우승을 하면서 주 승격! 이라고 이렇게 또 짧게 글을 올렸습니다. 뭐 경기가 처음부터 마두로 더비다라고 이렇게 뭐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베네수엘라가 우승한 이후에 뭐 감독부터 선수, 관중들까지
눈물을 아주 그냥 통곡을 하고 펑펑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이해가 되죠. 지금 베네수엘라는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에 뭐 나라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사실은 뭐 그 전에도 혼란스러운 건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이 나라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로페즈 감독이 경기 우승하고 난 이후에 선수들이 야구를 통해서 베네수엘라를 하나로 묶고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느낀다면 뭐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었다라면서 우승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위한 것이며 이 순간을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포수였죠. 살바도르 페레즈 아주 유명한 포수입니다. 월드 시리즈 우승 경험이 있는 캔사스시티 로열즈에서 그리고 당시에 월드 시리즈 우승할 때 최우수 MVP를 받았던 그런 아주 유명한 선수죠. 페레즈가 또 이번에 기자회견을 인터뷰를 하면서 이탈리아와 준결승에서 승리한 뒤에 베네수엘라 곳곳에서 국민들이 무릎을 꿇고 흑백 TV를 가지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응원해줘서 고맙다라고 조국을 위해 싸우는 것은 월드 시리즈 우승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면서 3천만 베네수엘라 국민의 응원이 있었기에 이길 수 있었다. 비자 문제로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응원단이 오지 못했다. 나의 가족들, 지인들, 어린 시절부터 도움을 준 분들이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멀리서 보내준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면서 감동적인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뭐 베네수엘라는 지금 이 베네수엘라 야구 대표팀의 WBC 우승이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유일한 국가적인 기쁨이자 뭐 진짜 축제 뭐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뭐 말을 안 해도 여러분 충분히 상상이 되시죠. 베네수엘라 지금 상황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미국이 또 흥미로웠던 게 미국이 이번 결승전에 나설 때 미국 선수들이 남자 아이스하키 유니폼을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밀라노 동계올림픽 때 아이스하키 결승에서 미국과 캐나다가 맞붙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유니폼, 아이스하키 유니폼을 이번 야구 대표팀 선수들이 결승전에 입장할 때 선수단이 들어올 때 다 같이 입고 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스포츠하고 정치가 별개가 돼야 되는데 또 국가 대항전이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참 흥미롭기도 해요. 당시에 이제 동계 올림픽 때 미국과 캐나다의 아이스하키 결승전 그때 이제 미국이 정말 오랜만에 캐나다를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관세 등 영향으로 미국과 캐나다가 삐걱삐걱하는 가운데 열린 결승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아이스하키 라이벌전을 넘어서 미국과 캐나다 양 국가의 지금 삐걱거리고 있는 관계까지 스포츠에 투영이 되면서 아주 그 열기가 더욱 뜨겁기도 했죠. 지금 현재 이란 전쟁이 진행 중인데 또 이란은 월드컵 참가를 놓고 지금 미국과 또 FIFA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란이 FIFA와 협상 중이다라고 밝혔는데 방금 좀 속보입니다. FIFA가 이제 그 이란이 내셌던 게 뭐냐면 처음에 이란이 월드컵 참가 못한다라고 했다가 멕시코로 경기장을 옮겨달라. 미국에서 경기할 수는 없다. 멕시코로 옮겨달라라고 했는데 방금 전 속보 FIFA에서 공식적으로 불가하다. 네, 지금 3달도 안 남았는데 같이 경기를 치러야 되는 팀들도 있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추첨을 통해서 결정이 된 건데 이란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경기장을 멕시코로 옮기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FIFA가 뭐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뭐 지금 이란이 과연 월드컵에 출전을 할지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란의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출전을 하기 위해서 미국 땅에 오게 될지 이것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스포츠에 정치가 투영되면서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뭐 수도 없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말씀드린 거는 하나의 그냥 전작 뭐 어떻게 보면 좀 흥미로운
해프닝에 불과하고 56년 멜버른 사태가 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죠. 당시 헝가리 혁명을 소련이 무력 진압한 이후에 올림픽 수구 준결승에서 헝가리와 소련이 맞붙었습니다. 물속에서 난투극을 선수들이 벌이면서 물이니까 수구 경기니까 물에 피가 흥건하게 이렇게 막 흐르는, 얼굴에 피가 나고 그게 물에 막 흐르는 그 모습이 냉전을 상징하는, 스포츠에서 냉전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고요. 69년에 축구 경기 엘살바도르하고 온드라스가 월드컵 예선 경기를 치르면서 충돌한 것이 실제로 축구 경기 벌이면서 충돌한 게 실제 경기가 끝나고 엘살바도르하고 온두라스가 며칠 동안 실제 국가 간의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84년 LA 올림픽. 모스크바 올림픽 때는 민주주의 국가 측이 이렇게 보이콧을 했고, LA 올림픽 때는 당시 공산주의 국가들이 보이콧을 하면서 반쪽짜리 올림픽이 열렸었죠. 그리고 이제 88년 서울 올림픽 때 이제 다 같이 참여했던 그때의 기억, 또 그때의 감동 잊을 수가 없고요. 참 스포츠의 정치, 외교, 심지어는 전쟁까지 이렇게 투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뭐 어제 베네수엘라 경기는 사실은 베네수엘라 야구 대표팀 선수들은 그렇게 뭐 반미 감정이 있는 선수들은 또 아니니까, 많은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이미 뛰고 있고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미국에 살고 있고, 그래서 반미 감정이 있는 그런 선수단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베네수엘라라는 자신의 조국, 그리고 자신의 국가의 상황을 봤을 때 베네수엘라 선수들이 어떤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을지, 그리고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또 뭐 마음이 지금 어떨지 뭐 충분히 상상이 되고, 이번에 우승을 일궈낸, 사실은 우승 후보까지 꼽히는 나라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우승을 일궈낸 베네수엘라 야구 대표팀에게 또 박수를 보냅니다. 뭐 참 베네수엘라, 여기 채팅방에도 베네수엘라 나라한테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도 나눠주시기도 하셨네요. 자, 여기까지 오늘 아침 미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